아이와 어른은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고 어른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네, 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뻔뻔한 이야기 6번째를 벌써 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이제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그죠? 이제 나이로 볼 때 다 어른인데 진정한 어른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이 진정한 어른일까라는 걸 제가 이제 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벌써, 가만히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년이면 제보고 60이래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한 고개를 넘어갈 때 뭐 얼마 전에 친구가 밴드에 올려놨는데 무슨 고개가 제가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면 천당 고개를 부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뭘 갖춰야지 진짜 어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그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나눠볼게요. 자, 어른과 아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어른,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또는 나이나 지위, 학력이 높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른의 의미는 일단은 나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키들터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이 어른도 있고 어른 아이도 있는데, 진짜 어른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그죠?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 내면적인 차이도 있을 테고, 진짜 어른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른이라면 적어도 입체적인 사고를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는 되게 거의 평면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31살이 됐는데, 그때 이 아이가 6, 7살 때, 그랑조, 뭐 이런 이렇게 만화 영화가 막 유행을 했어요. 그럼 뭐, 케이캅스, 뭐 이런 이제 만화를 막 해서, 그때쯤에 남자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막 이렇게 보재기를 갖다가 이렇게 탁 쓰고 소파에서 막 뛰내리고 막 플라스틱 칼을 차고 막 정의의 칼 받아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러니까 거의 소파에 내장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버리던 그 시절.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정의의 칼을 사도에 뭐 칼을 받아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때 이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영훈아, 영훈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얘가 이제 정의, 칼을 받아라 이런 거 맨날 쳐다보니까 어머니, 나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영훈이 경찰이 되고 싶구나. 그래. 이랬는데 이제 한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이 야가 어머니, 내가 아무래도 경찰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내가 경찰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도둑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지가 경찰 되는데 왜 엄마 아버지가 도둑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노? 그랬더니 경찰은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원래 경찰은 도둑만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웃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얼마나 지금 민망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영훈아, 그런데 있잖아. 생각해봐. 경찰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경찰도 가족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도둑을 가리려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도둑을 잡을 수 있는데 경찰이 도둑만 만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웃으면서 그러면 영훈이는 경찰은 도둑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이네 이런 이제 표정을 짓길래 내가 아이들이 사고는 참 평면적이구나. 하나를 보면 하나를 보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른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른은 하나를 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하죠. 그죠?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나비 효과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에 허리케인이 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그래서 전개도를 보고 그것이
정육면체가 될 수 있지 않을, 저게 저 모양이 되지, 그리고 전체에 몇 개의 면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어른이라면 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감정 조절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표현하지 마라, 감정을 절제하라가 아니고 감정을 조절하는 조절력이라고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누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걸 느끼게 됐냐면 20년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저는 어머니한테 거의 친정엄마처럼 됐고, 어머니를 살아오신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냥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냥 여성으로 볼 때 너무너무 그분의 삶이 참 이렇게 안타까웠고, 또 이렇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너무 안 됐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잘 지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뭐 결혼한 지 한 10년 조금 넘었을 때죠, 그죠? 근데 이제 평소에 참 잘 지냈는데 어버이날 하필이면 친한 친구의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날 어버이날 문상을 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출상을 하기 때문에 문상을 그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의 엄마 문상을 가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둘이서 살았으니까 상실감이 되게 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갔다가 조금 늦게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이제 바깥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그 맨날 이제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일을 해주시고 가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내가 이제 운전을 해서 딱 하는데 어머님이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에서 나오셔서 아파트 문을 딱 통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제가 어머니 오늘 일찍 가시네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딱 표정이 쎄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이러시는데 아이고 야 이거 뭐 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꽃바구니를 이제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이 꽃바구니를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전해드 어머니 꽃바구니요 이러면서 창문을 열고 드렸어요. 어머니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근데 왜 그래 일찍 가셨어요? 제가 오늘 친구 누구 엄마가 뭐 그 친구를 어머니가 잘 아시거든요. 그래 자주 놀러 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너무 막 벼락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막 빌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당신은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남편도 바빠서 안 했대요. 어머니가 화낼만 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보고 전화했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주버님도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진짜로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생각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쩌야 되겠지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하고 어머니 집하고 걸어서 거리가 한 15분 정도 되는데 막 아침 일찍 막 올라와서 대문을 막 쾅쾅쾅쾅쾅쾅 두드려도 어머님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다 먹혔어요. 그 넘어가서 이제 대문을 열고 다시 현관문을 막 두드리는데 어머니도 또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간 줄 알았어요. 산에 이제 물 들어 날면 아침마다 가셨기 때문에. 근데 자고 있던 조카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시에 할머니 물 들어가셨나니까 지도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할머니가 뭐 없는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툭 앉아가지고 제가 천만다행히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당신도 진짜 잘못했다. 어머니 얼마 섭섭했겠노. 아들 키워놔봤자 망구 소용없다 생각이 안 들었겠나. 어째 당신도 전화를 한 통 안 했노.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봉투를 가지고 그 어머님이 당신 아들한테 용돈 받는 거 기분 좋지 내한테 받으면 좋겠나? 라면서 주니까 이때까지 당신 주는데 왜 자꾸 내보고 주라노?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농문이 탁 열리면서 어머님이 농문을 탁 열고 뭘 하시냐면 어휴 깜깜했으면 어떡겠네. 근데 저는 심장이 여기다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거기서 나오시는데 예. 어머니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죠? 그 이제 어머니 탁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바로 물어볼 걸 얼마나 화가 났으면 농에 들어갔겠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탁 물어볼 걸고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그 어머니 이제 자기도 뻘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됐다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주고 내려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참 잘 지냈는데 어머님이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렇지만 농회까지 들어갈 필요는 굳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오신 분 중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은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어머니가 며느리 자랑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뭐 잘못을 한 게 있다 하더라. 그래서 저 이제 떠올랐죠. 농 사건이. 근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장농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애미야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했으면 참 좋았을 걸.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는 또 좀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를 좀 가지셨더라면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 있었을 텐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떠올렸을 때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씁쓸한 추억을 떠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감정적으로 욱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심호흡 3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감정이 좀 다운된다고. 안 그러면 참을자 3번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좀 조절할 줄 아는 감정 조절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진정한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3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음력으로 12월이 제 생일이라서 항상 방학 때마다 제가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일을 했잖아요. 그죠? 방학 때마다. 그래서 이제 난 방학 때마다 가족공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생일인데 뭐 생일하고 상관없잖아요. 이제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집에 탁 오니까 옆집 아줌마가 제가 탁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하고 그 당시에 되게 친했던 미라라고 하는 우리 반 부반장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공부도 정말 잘했고 성격도 너무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친구였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기도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이 친구 주변에 너무 사람이 몰리는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왔다 갔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오더니 혜영아 니 오늘 생일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네 친구라 하면서 와가지고 생일 선물 주러 왔다길래 이러면서 네 과자 공장에 일하러 갔다고 말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아줌마는 하려고 그 말을 해갖고 막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왔지 생각해보니까 부반장이잖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주소가 있잖아요. 이 아가 주소를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생일이라고. 집단에는 서프라이즈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쟤는 서프라이즈 당인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고 내가 과자 공장에 일하러 가는 줄도 몰랐고 지가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이 친구는 황급히 이제 선물만 놔둬놓고 간 거예요. 그 아줌마가 줬는데 난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선물을 열어보니까 손수건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이 됐잖아요. 계약이 되고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이 친구한테 이 손수건을 받았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 니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이가 이렇게 말해야 되고 니 우리 집 봤다 이가 이런 말을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손수건을 손에 딱 쥐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여기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하면서 이래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았다. 저는 말로 이제 무언으로 이 친구는 그래 알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이제 지금 이 친구는 서울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근데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제 작년인가 만나서 이제 이 친구한테 그때 그 손수건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정말 말하기 힘들었지만 근데 그때 난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고 그때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생각보다 혜영이 지금 억수가 가난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영화가 그 최민식이가 왜 해가 잘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된가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유지태가 자기 누나하고 근친간이라는 이야기를 최민식이가 소문을 퍼뜨려서 그래서 유지태가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채치혀를 자르겠다 그렇게 되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사실을 다 말해야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어른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을 감춰줄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공감해서 묻어줄 수 있는 건 묻어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그때의 이 미라라는 친구는 아이였지만 어른이었던 거예요. 사고방식은. 그래서 제가 진정한 어른이라면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첫 번째 입체적 사고를 알아야죠, 그죠? 두 번째 감정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타인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공감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지만 너무 어른인 것도 조금 그렇지만,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사람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이와 어른은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고, 어른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